저는 오늘 제 아들을 죽이려 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지 15년. 하지만 그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3월 17일 오후 2시. 서북구 복지센터 공사 현장 뒷골목. 컨테이너 사이로 난 좁은 길. 갑자기 사방에서 나타난 남자들. 여기 왜 왔어요? 지나가는 길인데요. 이 골목은 지나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한 명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담배 연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바로 그 순간. 엄마.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또 길 잃으셨어요? 제가 병원 가자고 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아들처럼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남자들이 물러났습니다. 큰 길에 나와서야 그가 제 팔을 놓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당신은 누구죠? 그냥 지나가다가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당신 이름이 서준혁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커피라도 됐어요. 저 일 들어가야 해서. 작업복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차에 돌아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엄마. 20년 만에 들은 그 단어. 아들이 사라진 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게 됐습니다. 회장이 됐죠. 그런데 오늘 낯선 청년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연기였겠죠. 하지만 제 심장은 거짓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서준혁이라는 사람 찾아봐요. 서북구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보답을 해야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는지. 왜 제 심장이 이렇게 아픈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더 중요한 건 저를 죽이려 한 사람과 제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같은 자라는 것.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 제 아들을 찾았다는 것을. 서준혁을 다시 만난 건 3일 후였습니다. 비서실 보고서 마지막 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보호시설 출신. 부모 신원 미상.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부모 신원 미상.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20년 전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 경찰이 한 말. 다음 날 저는 그의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저. 지난번에 도움받았던 사람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좁은 침대, 작은 책상, 낡은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컵을 건네는 방식. 엄지와 검지로 컵 아래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는 그 방식. 남편이 그랬습니다. 똑같이. 괜찮으세요? 안색이. 아, 네. 괜찮아요. 컵을 받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바지가 짧아서 보이는 종아리. 희미한 흉터. 초승달 모양. 손이 떨렸습니다. 컵에서 물이 흔들렸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세상에 흉터 하나쯤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 핸들에 찍힌 그 흉터. 의사가 말했죠. 초승달처럼 남을 겁니다. 물. 안 드세요? 아, 네.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그가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숟가락 드는 방식을 봤습니다.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 숟가락을 45도 기울여서 떠먹는 방식. 남편이 그랬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배웠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미쳤나? 숟가락 하나 가지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 씨, 부모님은?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맡겨졌대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혼자. 힘들었겠어요. 익숙해요. 원래 혼자였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도 혼자였을까? 어디선가 이렇게 외롭게.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이렇게 좋은 식사한 게 정말 오래됐어요. 저야말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손 모양. 흉터. 숟가락 드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외로움.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너 살아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준혁의 DNA 샘플을 구해요. 어떻게든. 회장님, 그건 제 것과 대조할 겁니다. 설마. 확인해야 해요. 이 떨림이 착각인지 진실인지.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드님이시라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자들을, 20년 동안 그 아이를 지옥에 가둔 자들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뜯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치율 99.99%. 20년 만에 저는 다시 어머니가 됐습니다. DNA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저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공원 벤치. 그가 캔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준혁 씨가 살아온 이야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맡겨졌대요. 이름도 시설장님이 지어주셨고요. 서준혁. 준수하고 혁혁할 준혁이라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근데 저는 준수하지도 혁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죠. 시설이 힘들었나요? 외로웠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주말에 오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명절에 혼자 남아서 빈 방을 바라봤을 내 아들. 학교는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괴롭힘 당했어요. 시설애라고. 매일 똑같았죠. 돈 뺏기고 맞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새로 왔어요. 선우라고. 걔도 괴롭힘 당하기 시작했죠.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 애들 중 한 명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팔이 부러졌고요.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부모가 변호사 선임하고 저는 가해자가 됐죠. 학교 폭력 가해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는 시설 애고 그 애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증인은 다들 입 다물었죠. CCTV도 없었고요. 캔을 꾹꾹 눌렀습니다. 찌그러진 캔처럼 그의 인생도 그렇게. 보호관찰 6개월. 봉사활동 120시간. 전과자가 됐어요. 19살에.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친구를 지킨 아이가 범죄자가 되다니. 그 다음엔 일자리 찾았어요. 근데 전과 때문에 계속 떨어졌죠. 겨우 폐기물 처리장에서 받아줬어요. 지금도 거기서? 네. 하루 8시간 쓰레기 분류해요. 냄새 지독하고 힘들지만 전과자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년엔 직장 선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급하다고. 저는 빚내서 300만 원 줬죠. 돌려받았어요? 도망갔어요. 연락 두절. 빚만 남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친구 지키고 선배 도와주고. 근데 결과는 항상 최악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잘못한 거죠. 그래도 현실은 안 바뀌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왜요? 왜 절 도와주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냐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20년 동안 지키지 못한 내 아들. 그냥 당신이 제대로 된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믿어도 돼요? 응. 믿어도 돼요. 그날 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서준혁의 과거를 전부 다시 조사해요. 고등학교 사건, 직장 사기, 모든 걸. 무슨 일이십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 흔적을 찾을 거예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등학교 사건 당시 상대 부모가 고용한 변호사 마이너스 현 YJ그룹 법무팀 소속 제 회사였습니다. 직장 선배 사기 사건 용의자는 YJ물산 자회사 퇴직자. 또 제 회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찾아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를 망가뜨린 모든 자들을.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김태성 부사장님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회장이 됐을 때 가장 분노한 사람. 내 자리를 원했던 사람.
아들을 잃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던 사람. 김태성. 준비하세요.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제 회사가 준혁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안 다음 날 비서실장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요? 김태성 부사장이 오늘 서북구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합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안전점검 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서 대형 철골 교체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준혁 씨도 오늘 근무해요? 네. 서준혁 씨, 오늘 근무 예정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사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필 오늘. 하필 철골 작업이 있는 날. 하필 준혁이 근무하는 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오늘 출근하면 안 돼요. 네. 왜요? 위험해요. 오늘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제 말 믿어요. 오늘만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침묵했어요. 알겠어요. 안 갈게요. 집에만 있어요. 절대 나가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절대 잃지 않는다. 절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태성 부사장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웬일이세요? 놀란 표정.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안전점검 나왔다며요? 네, 대형 철골 교체 작업이 있어서요. 회장님은 어쩐 일로? 그냥 나도 점검 나왔어요. 부사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준혁이라는 직원 어디 있어요? 서준혁이요? 그 직원은 오늘 결근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요? 제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철골. 크레인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 철골, 안전 점검했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바로 그 순간 쾅! 와이어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철골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위험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작업자가 뛰어서 피했어요. 철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소음.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만약 준혁이 저기 있었다면, 만약 제가 막지 못했다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와이어를 점검했는데 이상하네요. 너무 담담했습니다. 부사장님. 네, 회장님. 서준혁이라는 직원 어떻게 아세요? 네. 그냥 직원 명부에서. 일용직 직원 이름까지 외우세요?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이 사고 우연이 아니죠? 설마 제가 일부러.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낼 거예요. 반드시. 저는 돌아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김태성, 이제 확실해졌어. 너는 준혁을 죽이려 했어. 차에 타서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괜찮아요? 네. 무슨 일이었어요? 당신 근무지에서 사고가 났어요. 철골이 떨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만약 갔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침묵. 왜?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당신이 안전한 게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비서실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김태성 부사장의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만난 사람들 전부요. 회장님, 이건 부사장님을 증거를 찾을 거예요. 놀이공원 폭발 사고부터 준혁이의 모든 불행까지 그 배후에 김태성이 있다는 증거를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서준혁 씨가 제 아들이에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 2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 이민준이 바로 서준혁이에요. 그럼. 네. 김태성이 제 아들을 납치해서 신원을 지우고 20년 동안 그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저를 무너뜨리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김태성을,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하십시오,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일주일 안에. 안건은 김태성 부사장 해임.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을 빼앗아간 그날의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어둠 속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김태성, 넌 실수했어. 내 아들을 죽이려 한 게 내 마지막 실수야.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고 다음 날, 저는 준혁을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 씨, 종아리 흉터. 초승달 모양. 언제 생긴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살 때 생긴 거예요.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옆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5살 아들의 사진. 당신이에요. 20년 전 당신.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DNA 검사했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일치율 99.99%. 당신은 이민준이에요. 제 아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놀이공원 폭발 사고. 남편은 죽었고 당신은 사라졌어요. 누군가 당신을 납치해서 신원을 지웠죠. 왜요? 내 자리 때문이에요. 김태성이 회장 자리를 원했어요. 날 무너뜨리려고. 아들을 빼앗은 거예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왜 기억이 없어요? 왜 엄마 얼굴도? 그들이 지웠을 거예요. 약물이든 뭐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20년 동안 혼자 두게 해서. 그만해요.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도 찾지 못해서. 그만하라고요. 준혁이 울었습니다. 전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제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널 단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한참 후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끝까지 찾아낼 거야. 김태성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니까. 준혁아. 아니, 민준아. 민준이요? 너의 진짜 이름.
이민준.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민준. 낯설지? 왜 눈물이 나죠?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제 집 객실에서 잤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엄마. 응? 연습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직 어색해서. 천천히 해.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니까. 엄마. 무서워요. 이게 꿈일까봐. 제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꿈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민준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부사장 해임 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20년 전 폭발 사고, 김태성의 계좌 이동, 보호시설 뇌물, 변호사 선임, 사기 지시 문서. 당신이 제 아들을 납치했어요. 신원을 지우고 20년 동안 그 아이를 망가뜨렸죠. 김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는 없잖습니까?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제 아들 이민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모든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김태성이 주저앉았습니다. 표결에 붙입니다. 김태성 부사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전원 찬성. 가결됐습니다. 저는 김태성을 봤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빼앗아간 것, 이제 제가 빼앗을 차례입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끝났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 한 달 후, 경찰이 김태성을 체포했습니다. 납치, 신원위조, 살인미수. 모든 죄목이 인정됐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엄마와 아들로 살면 돼. 민준이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말.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20년 만에 저는 다시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20회를 빼앗은 사람들,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어머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20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평생 기다리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해라고. 너무 늦기 전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